제가 생각할 땐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IR, PR 하는데 시간과 그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입니다. 오늘은 외부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피치덱의 이동열 대표님입니다. 피치덱은 어떤 회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피치덱은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그리고 금융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의 전략팀 이런 곳에 전문 데이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주로 기업 데이터들이고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비상장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서비스들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혁신의 숲도 있고, 그렇죠. 더 VC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좀 거기랑 다른 점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아마 공통점은 그 데이터를 다룬다는 공통점은 있을 거고요. 그 고객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고객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 투자자에 가까운 전문 투자자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 맞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갖고 이 같은 서비스를 어떤 계기로 해서 내놓게 되셨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증권사하고 사모펀드에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공동 창업했던 회사가 선프로TV 이제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근데 사모펀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한번 쫙 다 보고 싶은데 그 데이터를 보기가 너무 어렵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1등이 맞을까? 이런 조건에서 그리고 저런 조건으로 가면 1등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데이터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데이터를 누가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물론 간단한 요약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서비스들이나 혹은 페이지들을 찾을 수는 있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는 데 좀 한계가 있어갖고 그런 니즈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을 찾는데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 대표가 IR 시즌이 시작되면 거의 업무 대부분이 IR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이사의 시간과 노력도 사회적 비용이잖아요. 그걸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데이터의 양과 질을 늘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 서비스를 구축하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막연하긴 했죠. 왜냐하면 항상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을 봐왔지 스타트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본 적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구 감독을 하다가 축구 선수로 이제 나가게 된 상황인데 말로는 야 볼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잖아 헤딩해서 라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볼을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3프로TV 때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길지 않았던 초기 창업일 때 경험이고 그래서 모든 걸 새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효율화할까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은 4만 개고요. 그리고 외감 기업은 10만 개. 그리고 상장사가 2,600개. 그리고 기타 비상장 개인 사업자 이렇게 하면 거의 몇백만 개에 가깝거든요.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야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혹은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고객을 명확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 서비스의 페르소나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나온 게 30대 중후반의 벤처캐피탈 신사역이 저희가 이제 생각한 메인 타겟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기업을 제일 궁금해할까를 먼저 가지고 기업들을 데이터를 취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하이로 나눈 미션이 뭐였냐면 이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기업 정보를. 그 들은 기업 정보를 검색을 했을 때 10개 중에 9개는 우리 서비스에 노출될 수 있게 한번 보여주자.
그 첫 번째 미션이었고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고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이제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났는데, 그러고 이제 저희가 고객사들을 만나러 가거나 혹은 이제 잠재 고객사들을 만나러 가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이미 신용평가사 같은 데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 데이터를. 그런 데서 이미 데이터 제공한 것들이 기업들이 10개 찾으면 9개 나오고 있는데 너네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네는 데이터도 많아, 수가 더 많아 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2차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고민인데, 1차 데이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개요,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1차 데이터들이고, 2차 데이터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이 투자받은 투자 유치 내역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금액뿐만 아니라 이 투자 유치 금액 투자 유치를 받았을 때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같이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저희가 세 가지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투자 유치 금액, 두 번째가 추정 기업 가치, 세 번째가 프라이스인데, 프라이스는 VC가 투자한 가격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비상장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비상장 거래 플랫폼 통해서. 그럴 경우에 가격도 저희가 갖고 오고요. 그리고 스톡 옵션은 어떻게 보면 회사가 내부자한테 주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스톡 옵션 가치도 가격도 갖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가격을 제공해 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한 2차 데이터의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 어느 회사가 1000억 밸류에 100억을 투자받았는데, 그럼 과연 이 회사가 얼마 정도 이익이 나야 상장했을 때 이 지금 투자한 100억 투자한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을까를 역으로 또 저희가 계산하는 또 그런 산식도 넣어서 VC들이나 혹은 사용자들이 쉽게 최근 투자받은 이 회사가 투자자들이 투자하면서 이 정도 기업 이익을 바라보고 투자했구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좋은 조건이 무엇인가, 잘 되는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팀의 능력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차 데이터에 어느 정도 녹여져 있고, 2차로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어떤 심사하게 투자했느냐, 어떤 하우스에서 투자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큰 하우스일수록 펀드가 많다 보니 더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다 보니까 승률과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분들의 네트워크도 봐야겠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는 심사역의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두 가지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투자한 어떤 심사역이 과거에 어떤 투자들을 했고, 이분들과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를 사람 중심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중심에서 이 기업과 연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떻게 왜 연관이 돼 있는지 이런 네트워크들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리고 2차 데이터에 하나 더 사례를 보여드리면, 우리가 회사가 투자받았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럼 그거 외에 다른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외부에 알릴 수 있고 안 알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상의 유상증자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유상증자가 됐는데 우선주 유상증자를 했다. 이거는 외부 투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에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드물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를 투자받았고 법인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 외곽권에 있다가 강남으로 온다든지 이러면은 뭔가 좋아지고 있구나 느낄 수 있고, 세 번째로 대표이사님도 거주지 이전을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좋은 시그널을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닥치면 다 노가다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지금 아마 사례로 드린 것들은 정형화 있는 데이터들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는 것들이 있고,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체 지표들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를 좋아지는 걸 보는 데 있어서는 IMF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경기 지표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기 지표를 볼 수 있겠죠. 그건 완전 매크로, 정책상의 참고할 매크로 지표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비상장 기업과 연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게 되면은, 프리미엄 시장이 죽고 있는 거를 혹은 살고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보면은, 외제차들은 매월 자동차 실적을 발표해요. 그럼 저희가 외제차 중에 예를 들면 포르쉐를 해갖고 포르쉐의
포르쉐의 월간 그 판매 대수를 추적을 하는 거죠. 포르쉐에서 예를 들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인 카이엔,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이 타는 뭐 타이칸, 이런 것들이 매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도 있고, 크림이나 이런 리셀러 업체들의 프리미엄 특정, 그러니까 크림에서 판매되는 주요 핫 아이템들의 프리미엄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꼭 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프리미엄도 볼 수 있고, 맛집 웨이팅이 시간이 얼마나 줄고 얼마나 늘고 있는지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당근마켓 같은 뭐 이런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장터의 거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는 지표들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수집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최근에 어제 그 어떤 경제신문을 보니까 그 경제신문이 이런 대체투자가 아니고 대체 정보 관련된 플랫폼을 하나 인수를 해갖고 본격적으로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런 약간 대체 정보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체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항상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데이터라고 하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뭐 회사들도, 저희 유사한 업을 하는 다른 분들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데이터를 모은 만큼 모은 것 같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합법적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사실상 거의 다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쪽에서 안 쓰는 것들을 채집을 안 한 것뿐이고, 그럼 2차 데이터의 싸움인데, 2차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홍 기자님 말씀한 대로 대체 데이터 영역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대체 데이터가 있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진작부터 대체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있듯이, 한국은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아직은 판도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체 데이터를 발달하게 되면 그런 업들이 아마 파생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같은 제일 최전선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회사들이 이거 갖고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정말 아까 제가 이런 포르쉐나 뭐 당근마켓이나 이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이게 적용해보면 사실상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 저희가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의 단독으로는 판단이 어렵고요. 데이터와 산업, 데이터와 기업,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같이 봐야 데이터의 가치가 사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어떤 소스가 그 대체 정보로서 좀 예측력이 있는지를 선별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와 그 산업, 뭐 경기 간의, 기업 간의 그 연관 관계를 좀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나 같이 강하게 움직이는 건지.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데이터는 예측력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예. 저희가 현재의 뭐 데이터를 현재 기술 수준으로 높은 예측률을 보이기까지는 쉽진 않고, 대체 데이터는 의미 그대로 본 데이터를 보조해주는 혹은 대체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데이터고, 그래서 설명력 높은 걸 제가 위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데이터들을 갖고 오면 통계적으로 다 테스팅을 해서 얼마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도 봐야 되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이게 판단하는 입장에서 무의미한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가 다 고려를 해서 검증이 되면 그 데이터들 저희가 이제 하나씩 올려서 저희 사용자들이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화면 뭐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를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화면이 제가 처음에 고민했던 이제 부분이에요. 데이터들이 사실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기업 수라면 아마 1000만 개가 넘어갈 겁니다.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1000만 개를 다 다룰 수는 없죠. 우리는 어디를 해야 되냐? 저희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의 VC 심사역의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분 투자자이면서 이분들이 볼만한 기업을 압축을 해야겠다라고 봐서 저희가 이제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이 정도의 기업만 저희가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숫자가 5만 개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물론 서비스하는 저희가 숫자는 10만 개가 넘긴 합니다. 근데 아마 5만 개 정도면 충분히 심사역이나, 그러니까 VC 심사역이나 PE 심사역 분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마켓 오버뷰를 저희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보여주자, 서비스에서. 그래서 최근 투자 유치 내역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서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마찬가지로 최근 투자 유치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거 외에 컴퍼니 업데이트라고 해서 업데이트 와치리스트라고 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동적으로 컴퍼니 업데이트에 띄워드리고요. 부정적인 뉴스를 갖고 있는 것들은 이제 와치리스트에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건값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령, 이거 부정조 있잖아요. 횡령이나 뭐 혹은 뭐 소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와치리스트에 넣는다든가. 굿뉴스, 배드뉴스가 아니라 이게 업데이트와 이렇게 완전 이렇게 좀 품격을 갖춰서 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또 저희가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서 비상장 거래에서 거래되거나 뭐 혹은 뭐 예탁결제원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또 이런 식으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추천이라는 거 보시게 되면 저희가 또 추천 기능을 또 갖고 있어요. 뭐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넷플릭스처럼 사람 중심의 분석도 하고요. 아마존처럼 상품 중심의 분석도 해갖고 이 유저가 이런 패턴을 갖고 보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기업을 MBTI처럼 쫙 쪼갭니다. 쪼개서 이런 성향의 기업이구나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린 다음에 이러면 용식님이 어떤 걸 검색할 때마다 용식님은 이런 사람이니 이런 걸 검색하나도 보고 있고 근데 용식님이 이거 좋아할 만한데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이 어느 업종을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회 기준이네, 조회 기준을 보고 있고 그리고 고용 동향도 저희는 어쨌든 근무자 수, 퇴사율, 연봉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IPO도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의 중요한 엑싯 수단 중에 하나잖아. 엑싯은 편히 좀 그러긴 하지만 스타트업의 중요한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IPO 정보들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게 되면 시장에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방 시장인 주식시장의 과열 침체 지수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지수를 또 이제 뭐 버핏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지수들도 보여드리고 있고 전 업종의 고용 지수를 저희가 매월 체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어느 업종에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지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국내 상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 상장 쪽도 저렇게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지수 같은 경우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어느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고 저는 상세 보기 누르면 더 많은 업종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업종에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히트맵으로 보여드리게 하고 있고요. 투자 유치 건수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고객 조회 업종, 투자 유치 건수를 묶어서 같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들어오는 좋은 것만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좋은 데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피해야 할 업종은 또 어딘가를 보려면 그럼 최근에 회생 파단 폐업이 어디가 맞나를 보게 되면 이렇게 히트맵으로 보여드릴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 보기를 누르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지금 소비주의 서비스 그분들 저기 안에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안 좋게 나오긴 하네요.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화면들 저희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C가 얼마에 투자했을 때, 투자자가 얼마에 투자했을 때 과연 이 기업은 그 밸류를 인정받거나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낳아야 되는지를 저희 역으로 환산해서 보여드리는 지표들이고요. 채권 발행이라든지 FISI 투자자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저희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등급도 저희 나름대로의 모형 등급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런웨이 등급, 인당 생산성, 부채 건전성, 자본 잠식 여부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있고요. 기업 현금 흐름 패턴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 패턴도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패턴을 보였을 때는 라이프 사이클이 지금 이 사례에서 0 스타트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로스 스테이지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잘 그 인당 생산성은 아무래도 인당 얼마 매출 내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런웨이는 뭐 현금이 이제 적자와 대비 몇 현금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계정들 저희가 감안해서 저희가 공식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손익흐름표는 말 그대로 한눈에 이제 기업이 어떻게 이 생키 차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여드리는 거고 AAA도 있나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군요. AAA도 있고 그 AAA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벤처 캐피탈의 투자 대상보다는 PE들의 투자 대상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요약 손익계산. 저희는 이제 참고로 요약과 상세를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약 상세 그리고 IFRS 그다음 K갭, IFRS K갭 두 개 모두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넷댓이라든지 에비타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계산에 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는 화면이 이제 투자 유치 내역하고 이런 것들인데 투자 유치 내역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가치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정 기업 가치입니다. 저희가 계산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권 대출이 얼마 있는지 스톡 옵션을 부여했을 때
부여받은 당시에 그 직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 가치가 얼마인지도 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투자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디에 투자했으면 얘가 또 어디에 투자했고, 네, 어디 투자했고 예. 같이 투자한 분들이 누가 있고 아. 그리고 그 투자한 심사역분이 성공한 투자자 몇 건 있고 안 된 투자가 몇 건 있고 중립인 투자가 몇 건인지 스코어까지도 저희가 이거 엄청난 노가다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노가다와 왜냐면 다 검색해서 입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당연히 그렇구나. 자동화를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어쨌든 개발팀에서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드려서 쉽게 얘기하면 이 기업을 보면서 이 기업의 주변 상황 가이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이 저희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투자 네트워크 저 기능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왜냐면 다 끼리끼리 투자하고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VC는 약간 사자 사냥에 가깝고요. PE는 호랑이 사냥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VC 분들은 클럽들이나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고 하나의 라운드에 여러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실 사냥할 때 여러 마리 사자가 같이 사냥을 하거든요. 반면 호랑이는 1대1로 사냥을 합니다. PE는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독으로 투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려서 코지피를 하긴 하는데 코지피가 흔치는 않죠. 그래서 두 그룹이 보는 기업들의 입장이 다르고요. 제가 화면으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저희가 스크리너 기능이 되게 강력하게 있긴 합니다. 아마 제가 되게 이제 외부 나가서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크리너가 어떤 뜻이죠? 스크리너가 뭐라고 해야 돼? 필터 검색 필터 기능, 예. 네, 필터 검색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런 데이터 업을 하고 기존에 PE나 증권사에 있었다 보니까 언어도 통하고 하니까 외부에서 이런 의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고 뭐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 300억 이상 나오면서 이익이 뭐 10% 이상 나고 이런 기업들을 찾았어요. 이런 요청이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는데 저희는 검색 조건이 재무로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들어왔던 검색 중에 하나는 뭐 매출 얼마 이상, 이익 얼마 이상, 그리고 M&A를 하고 싶다라고 들어와요. M&A를 하고 싶다 그러는 거는 기존 투자자 중에 외부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들을 설득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분율을 지분율 기준으로 예를 들어 90% 이상 가져가야 되고 M&A를 해야 되고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매각을 하려면 보통 CEO의 연령대가 아주 많으시거나 아니면 아주 젊어서 아주는 아니지만 좀 젊은 편이어서 이걸 매각하고 한 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입력을 했던 게 75세 이상으로 한 번 돌렸었고요. 35세에서 45세 사이에 한 번 돌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소재지도 서울이어야 되고 직원 수가 너무 많으면 되나 아니면 너무 적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저희가 그 스크린을 다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쭉 떠요. 말 그대로 전국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재무제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저희 쪽에서 다 필터링이 돼서 그게 들어갑니다. 이런 조건들을. 그래서 적게 넣을 때는 5개 정도의 조건을 넣고요. 많이 넣을 땐 10개, 20개의 조건을 넣어서 그 기업들을 쭉 뽑은 다음에 그 리스트를 제가 주면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정성적인 제가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저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봐주세요라고 저희가 드리게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도 다 걸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고객이 좀 사용하고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뭐 그 30대 중반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했나요? 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페르소나가 예. 네, 그래서 페르소나 그런데 좀 더 이것보다 구체화해서 좀 고객군들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벤처 캐피탈 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 보험사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기업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금융 쪽에만 제공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부동산 쪽 분들 만났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서 테넌트 관리라고 하는 리징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L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임대차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있죠. 예. 그 회사에서 테넌트를 구하고 싶은데 좋은 회사를 혹은 내가 건물주의 취향에 맞는 회사를 고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취향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단순하게는 임대료를 낼 수 있냐 첫 번째로 보겠죠. 근데 두 번째로 이런 것도 보겠죠. 대표이사가 그 건물하고 집이 근처면 이왕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이사는 집이 일산인데 판교의 오피스에서 입주하라고 하면 대표가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이걸 검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 직원들한테 복지비를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근사한 사무실에 들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수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비를 보는데 복지비도 매출 기준으로 보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있고 급여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준으로 복지비를 계산해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비를 계산해서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복지비가 업종 대비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한번 부동산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데이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서 실제로 스크리너를 그분들 위해서 따로 세팅을 해서 만들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즘에 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일단 그 입주 관리 회사들, 그러니까 임대차 관리해 주는 회사들이 잠재적 임차인들한테 이제 영업을 위해서 그런 정보를 이제 받아 가시는 건가요? 영업 목적이라기보다 이분들은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갖고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하거나 하게 되면 빌딩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 해당 시나 군이나 뭐 이렇게 약간 특별 약정을 맺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주차 대수를 얼마로 제한해서 환경 개선에 기여를 하는 파크원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직원들 주차가 되게 타이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업종을 몇 프로 이상 유지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동산 업체에서 굉장히 깝깝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VC 금융사 위주로 쓰고 있는데 좀 그들에게 이제 설득하고 영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허들이 뭐였는지, 그리고 허들 말고도 좀 이들이 가장 어필했던 그런 포인트가 뭐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허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영업을 시작하고 업계 시장이 안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할 때는 이제 막 피크 찍고 조금 내려오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빠질 걸 예측은 못했는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하신 건 언제시죠 그러면? 저희가 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1년 반 정도 어렵게 바로 직접.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업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대형사들은 펀드도 그래도 계속 받고, 물론 전체 파이는 줄어들었지만 펀드는 그래도 계속 받고 있는데 신생이나 새로 생겨갖고 이제 막 창업하는 회사들은 펀드 레코드가 있어야 이걸 지원을 하는데 레코드가 없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고 같은 신입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나는 이제 그 일을 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큰 대형사들은 점점 이게 수요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중소형사들은 지금 당장 기업을 검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펀드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는 펀드를 만들고 나서 기업을 검색을 하고 기업을 찾고 미팅 나가서 참고하고 이러는 용인데, 그래서 그게 제일 큰 허들이었고요. 어필을 된 거는 좀 네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좀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저희 걸 쓰게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소개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스타트업 아시잖아요. 그런 작은 연기에 굉장히 힘이 나고 작은 그런 좀 고객사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그 몇 개 이제 주요 고객사들 반응을 보면 보게 되면은 주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기존 서비스를 안 쓰게 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업종이 이게 스크리너 기능이긴 하거든요. 밑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 AI 관련 기업 중에 영업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연간 매출액 50억 이상 기업만 쇼팅해서 보고 싶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스크리너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저희는 이익 규모도 선택할 수 있지만 흑자 전환을 했는지 적자 전환을 했는지 흑자 전환에서도 흑자 전환도 또 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적자 폭이 줄어드는 기업들 이런 것들도 다 저희가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업데이트 주기가 되게 빠르다. 그리고 기능 개선도 되게 빠르다. 그리고 바투머 스크리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스크리너거든요. 여기도 스크리너를 얘기해 주시는데 스크리너 기능 통해서 기업들 보는데 되게 좋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투자사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 그랬으면 내가 대구도 내려갔어야 되고 뭐
광주도 내려가서 기업도 방문하고 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소팅을 해서 한 번에 다 몰라볼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줄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존에 뭐 뉴스 크롤링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별도로 뉴스를 크롤링해서 거기서 트렌드를 좀 쫓았던 것 같은데 저희 걸 보면서 모니터링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뭐 컨택 포인트 보기도 좋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딜 소싱이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한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저희 걸 보면서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검색을 통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이런 추가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 목표긴 합니다. 그 고객사 네 군데 면면이 다 화려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IMM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또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 좀 더 고도화하실 건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크게 정보를 능동적 탐색과 수동적 탐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능동적 탐색은 말 그대로 내가 이 기업을 찾고 싶어, 아웃스탠딩한 기업을 찾고 싶어가 능동적 탐색이고요. 제가 이러면 언더스탠딩이나 3프로TV를 검색하다가 아웃스탠딩을 알게 되는 건 수동적 탐색인 거죠. 수동적인 탐색 결과물이 되는 거죠. 여기를 더 나아가서 저희가 추가하자고 하는 거는 디스커버리 엔진이라 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디스커버리라는 게 탐험, 탐색 이런 개념이잖아요. 과거에 탐험가들이 어디를 갈지는 생각은 했지만 이 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수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과정에서 인디아를 가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이 그게 탐색 과정, 디스커버리 과정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 디스커버리 엔진이 되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서비스를 들어와서 기업을 찾고자 하는데 쓰이겠지만 나중에 되면 저희 서비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향에 맞는 추천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비교도 보여드리거든요. 어떤 이 기업과 유사한 기업들이 뭐가 있고 이런 기업들을 단순히 조회수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로직을 알고리즘 통해서 보여드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당신이 조회하고 있는 게 보다 다른 분들은 여기에 더 관심이 많고 이게 그리고 매출의 이런 측면에서 더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얘기하면 보면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디스커버리 엔진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이제 목표고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페르소나의 30대 중후반의 VC 심사역분들이 쓰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그리고 이분들이 찾는 건 모든 건 다 나올 수 있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거는 계속 저희가 달성을 하고 유지를 할 거고요. 2차적인 거 말씀드린 디스커버리 엔진으로 바꾸자.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심으로 한 비상장 기업의 데이터는 피치덱 가면 볼 수 있고 거기 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업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미국의 약간 블룸버그 같은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정보 제공업체를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 고급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른 분야로도 좀 약간 진출하는 게 상당히 용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혹시 약간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옆쪽으로 그 연관 산업으로도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서요. 네, 일단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롤이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피드백도 듣고 해야 되는 사람인 그 포지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만나다 보다 다양한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1차 데이터 말고 2차 데이터들에 대해서 뭐 B2C 업체나 혹은 B2B 업체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금융사들이나 1차적으로 금융사뿐만 아니라 B2C 업체들에서도 저희 쪽에서 협업 제안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해요. 사실 제가 서비스 시작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분들, 이분들도 저희 서비스를 보고 나서 이 데이터도 우리 쪽 서비스를 갖고 오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데이터를 가지고 아마도 저희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지금 저희가 피치덱 서비스 이름이 피치덱이거든요. 피치덱 회사의 피치덱 서비스 이름인데 이거 외에 다른 서비스를 새롭게 협업해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 그러면 그 서비스도 준비하시는 거고 올해 당장 좀
좀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 하시면은 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뭐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 같은 고민이긴 하겠지만 일단 저희도 일단은 이 어려운 시기에 생존을 하는데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걸로 그치지 말고 의미 있는 생존을 하자가 첫 번째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원분들한테 연초에도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올해 연초 한 3, 4개월간은 정말 좀 고되지만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한 게 저희가 지금 아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새로운 서비스 그리고 기존 서비스의 강화. 기존 서비스가 저희가 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 기존에 저희하고 유사한 서비스라거나 유사하게 보이는 서비스라는 업체들의 업데이트 속도, 그러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라는 게 기능의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 서비스 업데이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업데이트 주기가 저희가 제일 빠르긴 합니다. 저희는 새로운 거를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빠르게 올리는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2-3개씩은 새로운 것 기능들이 올라오거나 뭔가 개선돼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또 그 기둥이 하나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신사업을 하는 기둥이 있어갖고 이쪽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인력으로는 벅찬 사실이지만 올해 이 두 가지를 모두 일어나야 저희가 내년에 됐을 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하는 일이 투자사한테 제공을 하고 저희 고객사가 투자사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IR, PR 하는데 시간과 그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 효율적으로 줄여들 수 있는 거거든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PR은 아웃스탠딩만 나갈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사업을 잘하면 어쨌든 피치덱의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 걸려갖고 투자사들이 우리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게끔 저희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VC 분들의 그 네트워크 보여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인명사정적인 것 같은데 저게 굉장히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상황이죠 지금은. 모르는 사람은 아예 그 어디 접점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궁금하고 이 사람들 간의 관계도 궁금하고. 저는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마크가 단계 등급 매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트리플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4개 연속을 AA 뭐 쿼드러플. 예, 쿼드러플. 그것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웃스탠딩은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